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이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작가는 김지윤, 출판은 팩토리9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도 고민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그런 고민과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정작 본인에게는 가장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이 진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겁니다. 정작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선뜻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모두들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을 훌훌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의지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소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에 나오는 빨래방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소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의 배경이 되는 연남동은 요즘 가장 핫한 젊음의 거리 홍대 앞, 홍대 입구역 쪽에서 가좌역 쪽으로 이어지는 고 지역입니다. 고 지역이 연남동입니다. 이렇게 핫한 동네다 보니까 기존에 그곳에 살던 주택들은 대부분 재건축이 되거나 상가로 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장영감은 아내와 아이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집을 그렇게 돈에 팔아버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평생의 추억이 담긴 연남동 집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연남동에 위치한 동네 사람방과도 같은 그런 빨래방을 중심으로 장영감과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고 다 함께 만나서 사건을 풀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힐링 스토리고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추리, 추격전, 협동작전 이런 게 펼쳐지는 그런 긴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에피소드가 펼쳐지다가 그렇게 펼쳐놓은 떡밥들이 회수되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쾌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적인 재미가 가득한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빨래방에 대한 그 등장이 처음 나오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빨래방에서 빨래를 한아름 가지고 나오는 젊은 아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는데 그 아가씨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장영감은 아가씨가 나온 빨래방 앞으로 갔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깔끔하면서도 정감 가는 글씨체가 박힌 간판이었다. 네, 이렇게 그 빨래방을 처음 보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보면 한 5가지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에피소드들이 모두 각자 공감 가는 사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 그 각각의 이야기가 각각의 방식으로 재미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의사인 장영감의 아들 대준의 이야기, 또 글 쓰는 작가 여름의 사랑 이야기, 대학생 연우의 실연과 홀로서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피싱 사기로 동생을 잃은 재열의 복수국, 이런 다채로운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이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악당을 잡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장면은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고민과 속 이야기를 빨래방 다이어리에 익명으로 털어놓고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받고 의지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지라 모두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또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의 고됨이죠. 뭐 이런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디다가 속 시원히 털어놓기도 힘든 그런 소가리들이 다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 대고 힘껏 소리를 지르듯이 빨래방 다이어리에 자기의 이런 괴로움을 써놓고 나면 왠지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 서로서로 정확히 가까이서 알지는 못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요 다이어리에 이런 그 글을 쓰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살기 싫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적어놓고 보니 자신 스스로가 없어진 것 같다는 무력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살면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라는 자신의 뒤에서 쉼없이 돌고 있는 세탁기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하게 살았다. 처녀 때는 일에 치여 살다가 엄마가 되고부터는 육아에 치여 살았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이름을 내밀지 못하는 지금은 집에서 덜덜거리는 고물 추금이나 받는 고장난 세탁기가 된 것 같아 스스로가 짠하고 가여웠다.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을 크게 쉬고 침을 삼켜봐도 뜨거운 눈물을 참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빨래방에서 다이어리에다가 자기 속마음을 써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의 모습이었고요. 이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는 선뜻 밖으로 꺼내놓기 어려운 그런 속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또 말끔히 해결하고 싶은 얼룩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런 세탁기가 있다면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나서 후를 그 세제와 향긋한 섬유 유연제를 넣고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버리면 고민과 슬픔이 말끔하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목 놓아 울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은 바로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바다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고통받지만 또 위로가 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도 다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아주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적인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고, 또 가족은 그래야만 합니다. 이 본문 중에서 이 가족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평생 내 뒷모습만 보고 살았던 사람, 아버지. 대주가 흐느꼈다. 몸이 떨릴 정도로 굵은 눈물을 쏟아낸다. 철썩철썩 대주의 등 뒤에서 돌고 있는 세탁기가 파도 소리를 냈다. 세탁기 소리가 잦아들 때쯤 또 다른 세탁기가 더 큰 파도 소리를 냈다. 멈추지 않는 파도 소리에 기대어 대주가 목 놓아 울었다. 한참이 지나고 파도 소리가 작아질 즈음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다. 고요하고 포근한 향기에
대주의 퉁퉁 부은 눈이 감겼다. 연두색 다이어리 위에 팔을 포개고 머리를 기댔다. 언젠가 아버지의 팔을 베고 자던 때처럼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대주는 그 장령감의 아들인데 이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다가 이제 가족의 그런 사랑과 기억을,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은 연남동 빨래방을 중심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펼쳐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빨래방을 누군가의 고민이 묵어있는 묵은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애와 힐링이 있는 소설이지만 결코 슬프거나 무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고민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쾌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다 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김지윤 지음, 팩토리 9. 1. 토마토 화분을 두드려 보세요. 진돌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아내가 죽고 난 뒤부터 장령감 혼자 키우는 하얀 진돗개다. 9살이 된 진돌이는 집에서는 배변을 해결하지 못한다. 주로 마당에서 일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을 때 오줌을 눈다. 장령감은 늘 마당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는데 오늘따라 늦봄 제대로 불어닥친 강풍 때문에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래서 몇 시간을 문 앞에서 말 그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오도 가도 못하던 진돌이가 잔디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장령감의 초록색 이불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깊게 잠이 든 장령감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오줌 때문에 점점 이불이 축축해지자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차가워라. 장령감이 눈을 떴을 때 진돌이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진돌이에게 미안해진 장령감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진돌아, 여기 오줌 넣었어? 문이 닫혀버렸구나. 너도 참느라 혼났지? 괜찮아, 빨면 돼. 세탁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냐. 풀이 죽어있던 진돌이는 장령감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힘차게 움직였다. 장령감은 진돌이가 오줌을 눈 이불을 전원 버튼이 다 다른 오래된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한번 엄지에 힘을 주어 눌렀다. 그리고 이불 코스로 맞춰서 세탁을 돌렸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장령감의 집은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려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이다. 연남동에 위치한 하얀 2층 집. 잘 가꿔진 잔디가 제법 넓게 펼쳐진 마당도 있고 듬직하고 커다란 철 대문도 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40년이 지났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용한 단독주택촌이었는데 홍대가 점점 젊음의 거리로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연남동까지 인기가 많아졌다. 이웃들은 대부분 집을 상가로 개조해 1층, 2층을 카페나 캐주얼 레스토랑 같은 상가에 세일을 주고 이곳을 떠났다. 그래서 장령감의 파란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은 연남동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되었다. 방이 1층에 3개, 2층에 3개, 6개가 있다.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다.
장영감은 진돌이와 둘이 살면서 이사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생전에 유난히 금실이 좋았던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마당 테두리에 자리 잡은 목련나무와 대추나무, 감나무, 머루나무, 그리고 대문 옆 화분에 이제 막 꽃망울을 피우려 하는 봉선화, 장미, 방울토마토까지 아내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다. 이제 80이 되는 장영감은 혼자서 1층, 2층을 관리하고 마당의 수목까지 관리하는 일이 벅찼지만 먼저 간 아내를 대신해 나무와 꽃을 잘 돌보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영감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리모컨을 들었다. 잠을 깨며 뉴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통돌이 세탁기가 덜덜 떨며 마지막 탈수를 마치고 세탁 종료 알림음을 울렸다. 장영감은 세탁기 앞에 서서 끙차 소리를 내며 이불을 꺼내 올렸다.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아 축축한 상태 그대로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빨랫줄에 널었다. 그 와중에 다용도실까지 따라온 진돌이의 발을 밟지 않으려고 모로 걸었다. 아침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일출 시간이 제법 빨라졌기에 오후까지는 마르겠지 라는 생각에 이불을 그대로 걸어두기로 했다. 장영감이 이불을 널고 돌아오자 그제야 안심을 한 진돌이는 감나무 주변에 가서 똥을 누고 발로 흙을 팔팔 긁어댔다. 진돌아, 시원하냐? 진돌이가 장영감에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짖었다. 쉿, 아직 다른 사람들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해. 장영감이 입에 검지를 가져다 대자 진돌이는 짖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진돌이가 제일 착하다. 춥다, 얼른 들어가자. 점심시간이 지난 경로당에는 사람들이 여럿 와 있었다.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경로당의 모임은 젊은이의 거리로 유명해진 홍대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장 선생님, 나 요즘 이렇게 무릎이 시큰해요. 전에는 걸을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앉아 있어도 찌르고 누워 있어도 쑤시고 뭘 먹어야 해요? 홍 여사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평소 장 영감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우 영감이 홍 여사에게 핀잔을 주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가 뭘 알겠어. 아프면 병원을 가봐야지. 병원 가면 이거 찍어라 저거 찍어라. 아주 하루가 다 가요. 장 선생님, 약 좀 알려줘요. 장 영감이 우 영감의 핀잔 섞인 말에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이게 단순한 노화인지 연골근의 수명이 다 된 건지 두 가지. 작년에 사고 내고 약국 문 닫은 사람한테 선생님은. 우 영감이 말을 중간에 툭 잘랐다. 신촌역 앞에서 50년 가까이 약국을 지키던 장 영감은 처방전을 잘못 읽고 약을 과다 제조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스스로 약사 가운을 벗은 처지였다. 장 영감이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제가 톡으로 보낼게요. 우 영감은 실처럼 가는 눈으로 홍 여사를 한번 째려보고 다시 말했다. 끝까지 약사 선생 놀이는 하고 싶은가 보네. 우 영감님, 그만해요. 장 선생님한테는 그게 상처라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홍 여사도 너무해. 왜 나한테는 영감하고 저 짝한테는 장 선생님 하는겨? 속으로 나 무시하는겨? 장 선생님, 나가요. 진돌이도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요. 홍 여사가 장영감의 소매를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경로당 앞에서
가슴줄을 메고 기다리던 진돌이가 홍 여사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진돌아, 저 안에 심통난 영감탱이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쌍해라. 내가 너 주려고 간식 하나 사왔어. 홍 여사는 직접 코바늘로 뜬 빨간 가방에서 쇠고기 맛이 나는 강아지 껌을 꺼내 주었다. 뭘 이런 걸? 우리 진돌이 호강하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 우영감탱이. 다른 경로당에서 왕따 당하니까 이리로 와서는 집어를 못 고치고 여기서도 또 보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무릎에 좋은 영양제 이름 톡에 넣어 놓을게요. 아이고, 장 선생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직 제가 쓸모 있으니 좋죠. 이제 손주 데리러 학교로 가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가는 길이면 저도 이 녀석하고 초등학교로 한 바퀴 돌아야겠네요. 장영감이 홍 여사에게 같이 가자는 손짓을 하자 홍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는 학교 앞으로는 못 가요. 손주 데리러 가는 거 아니셨어요? 홍 여사가 한마디가 잘려나간 왼손 약지를 문지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주가 앞에 서 있지는 말고 저만치 떨어져 있으래요. 친구들이 손가락 없는 할머니 볼까 창피한가 봐요. 젊을 때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이렇게 된 건데 다 지네 아빠 키운다고 이러고 산 건데 어쩌겠어요. 우리 손주가 나 때문에 풀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쓴 웃음을 지으며 홍 여사가 다시 한번 네 번째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결혼 반지 끼워보는 게 소원이라는 홍 여사의 농담에서 그간 녹록지 않았을 세월이 다 느껴졌다. 장영감이 입술을 꾹 다물고 짐짓 고개를 끄덕였다.